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그 많은 새 북한 응원단, 참관단, 북한 동포들이 방문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사에 오는 손님이기 때문에 그 손님에 대한 준하는 대접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다만 북한 정권의 의도는 이러한 모든 그 평화 사절단, 홍보단이 결국은 쇼 아니겠습니까? 체제 홍보에 북한의 모든 그 기구는 정권의 생존을 위해서 동원되는 선전 매체 수단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분명히 남한에서는 북한 정권을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명한 인식을 놓치지 않으면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러한 선전 수단을 동원해서 남한 여론을 현혹하려는 북한의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 과거에 그 1차 정상회담 때 남한에서 그 김정일의 그 보글머리가 유행할 정도로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적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계제의 북한의 그 민영 응원단들이 남한을 방문해 가지고 우리 남한의 여론이 일순간 좀 현혹되는 듯한 그러한 그 모습도 보이긴 했지만, 전략이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쓸수록 같은 전략은 그만큼 효과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전략을 이번에 쓰더라도 지금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시각이 과거에 비해서도 더 엄정하고 비판적이고 또 공정하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과거에 비해서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그만큼 대다수 우리 국민들의 여론은 성숙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창 올림픽 이후에 정세인데 많은 분들이 평창 올림픽에서의 이 평화로운 분위기가 올림픽 끝나고 이어져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그 비핵화 대화로까지 승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통령도 그렇게 희망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희망하리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한 정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략, 변치 않은 대남 전략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춰서 볼 때는 평창 올림픽이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정말로 우리 민족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러한 큰 대화의 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작년 가을부터 지속되어 왔던 한반도의 대단히 불안하고 긴장된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면서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으로는 이 평창의 한 달여간의 짧은 기간이 우리 인간사에 비유하자면 한이문 기간, 반짝하는 한이문 기간에 불과할 것이고, 그것이 끝나면 다시 긴장이 지속될 것이고, 그 와중에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을 이제 예정대로 다시 재개하게 되면 북한이 반드시 반발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긴장의 파고는 더 높아지고, 그 와중에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바입니다만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제한적인 규모의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까지도 다다를 수 있는 굉장히 비상적인 안보 시국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국내 북한 또 남북 관계를 보는 국민 여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 그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만드는 과정에서 또 한 번 더 길을 들고 공동 입장하는 이런 문제를 놓고서 과거에는 사실 상상할 수 없었던 대단히 부정적인 반응들이 전 세대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50대, 60대, 70대보다는 10대, 20대, 30대, 40대의 그 반대 의견,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의아하게 생각하고 계신데, 사실 그 지난 한 10년, 20년의 과정을 보면은 우리 사회의 그 젊은 층, 그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이렇게 지나가면서 젊은 층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그 비판적이고 냉정하고 객관적입니다. 전체적으로 과거의 그 보수적인 성향에 더 부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교육계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특별히 그 반국 교육을 강화해서 시키는 것도 아닌데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 보면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로부터 그런 그 느낌을 많이 받고 이렇게 그랬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세대가 지금 북한 핵 문제가 지금 시작된 지 26년, 7년 이렇게 돼갑니다. 지금 젊은이들 중에 북한 핵 문제가 터지고 나서 태어난 세대가 많습니다. 이들은 지금 또 그 뭐 SNS 세대가 되고 뭐 인터넷 발달하고 모든 그 대중 매체가 발달한 시대에서 학교 교육이 없더라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북한 정권이 어떠한 그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대남 도발이라든가 남한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유린 문제라든가 특히 핵미사일 도발은 지금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 있고 지금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10개 이상의 제재를 받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거의 왕따 되다시피 하는 국가입니다. 지금 현재의 북한은 지난 60년대, 70년대 인종차별로 인해서 국제사회로부터 배척받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한 북한이라는 것을 SNS와 대중매체를 통해서 학교 교육 없이도 이 젊은 세대가 자연스럽게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 습득을 했기 때문에 이 세대는 과거 그 지금은 586 세대죠. 586 세대가 가지고 있던 북한에 대한 굉장히 그 우호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이 이 젊은 세대에게는 먹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만약에 과거 이제 김대중 대통령 정부 또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했던 식의 그 소위 그 굉장히 낙관적인 햇볕 정책을 다시 반복한다면 젊은 세대의 그 호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60대, 70대 노년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그 햇볕 정책을 지금 적용하는 것은 마치 유치원생에 입히던 유치원복을 지금 고등학교 대학생이 된 젊은이들한테 입히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안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우리 국민 통합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와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 이 평창 올림픽이 우리 국민들에게 또 우리 국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의 하나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북한 정권의 실체를 다시 한번 모든 국민이 확인을 하고 그러한 그 확인하에 광범위한 공감대 속에서 가급적 많은 수의 진보 보수를 떠나서 안보 문제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것을 구분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다수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대북 정책, 대북 전략을 정부가 수립을 해서 광범위한 공감대 하에 국민의 축복 속에 그런 정책을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